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16개국이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발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개장 초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 지수는 1650포인트 중반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오르면서 16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635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0시 구간 이후로 꾸준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65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개인만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790억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다시 매도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182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877억 원 현재 매도 물량 강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현재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6포인트 오르면서 4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1포인트 오른 484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꾸준히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49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현재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50억 넘게 사고 있고 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관망하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31억 원, 외국인이 84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유럽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전 내리면서 12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급락에 따라 역여 환율이 상승하면서 8원 오른 1244원에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의외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 초반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현재 123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2%, 포스코가 0.4%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는 45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가 1.2%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도 1.6%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IT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딱 9억권에 머물러 있고요. 하이닉스가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황 어제와 다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반도체부터 SK 브로드밴드까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0.3% 오르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1.3%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스터디만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컴즈가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월드컵 호재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와 태웅도 1%대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 중 가운데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인데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4%, 3%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5% 급등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도 2%, 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받는 업종 두 번째는 증권주입니다. 미국 3대 지수는 가파르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증권주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4%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2%에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4G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출시 등 IT 업계 스마트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컴즈가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디오텍과 컴투스도 4%, 3% 오르고 있고 소리바다와 네오이즈 인터넷 3%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나우로 발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주항공주는 차해 실험 매물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ENG와 한양 디스테 2%,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추로시스와 세트레가이도 3%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중소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3분기 말부터는 우량 건설주들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강하죠. 현대건설은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그 밖에 1위부터 한 4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자,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미국과 유럽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성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럽발 위기라는 게 과거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와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는 부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요. 유럽발 위기라는 거는 부실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그 채무에 대한 대안도 또 기금 마련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와가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 어떻게 계속 나라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고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고요. 넓게 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접근 방식은 여러분들도요. 금융주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주라는 부분들의 중심을 두고 시장을 판단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내성을 가진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는요. 대형주 그러니까 기아차와 같은 실적이 따라붙는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인한 신고가의 퍼레이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들에 의한 일단 월드컵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이벤트라든가 또 저가주라든가 또 여러 가지 테마라든가 그렇게 지수 신경 안 쓰는 각계전 투식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패턴 자체는 그렇게 겁먹고 접근할 건 아닙니다만은 패턴에 너무 휘말려서 테마의 끝을 쫓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이 분위기라면 금융주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대형주들 쪽으로요. 이왕이면 덩치가 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놀리는 쪽의 종목으로 따라 붙으시는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금융주가 또 깊게 눌렸었죠. 그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비숍님께서는 금융주를 앞으로는 지켜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대형 금융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장에서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전히 바닥 쪽에서 이탈하는 종목 쪽에 계속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자금을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50% 이상 정도는 바닥에서 이탈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각을 내가지고 위쪽에서 파닥파닥 뛰어오르는 그런 부분에 짧게 매매를 거듭하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계속해서 종목은 바닥 쪽에서 이탈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자재 업체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히림이라는 건축 설계 쪽 그런 종목과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우량한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주주 물량이라는 게 아무래도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성향의 물량이 아님이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바닥을 찍고 모멘텀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직접적으로 달리게 하는 요인으로는요. 동사는 차량 경량화 사업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파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인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대단히 바닥을 만들어 놨고요. 언제 사는 게 좋으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더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저점을 주고 올라가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금일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손절 기준으로는 91,000원, 지금 현재 94,000원인데요. 91,000원을 적정하게 설정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액으로는 1차적으로는 11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대단한 바닥을 만들고 거래가 이렇게 음솟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셨을 때는 사실상 11만 원이란 가격이 당장 보이는 단기적인 목표가이긴 합니다만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또 시장 자체도 유럽발 위기, 천안함 위기가 이번 계기로 서서히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악재를 다 흡수한 장이 무엇을 거리끼겠습니까? 2차 상승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11만 원으로 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 종목의 매력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히림과의 상승을 같이 하는 종목 LG 화우시스를 오늘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한 94,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LG 화우시스 목표가를 11만 원 주셨고요. 선절가는 91,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순서죠.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되도록이면 모든 분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4726님께서 다음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6,800원, 비중이 40%이신데요. 날씨는 덥지만 주가는 시원합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셔서 덥지만 시원하다고 이제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볼까요? 예, 다음에 대한 종목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따라붙는 어떤 그런 포탈 대표주가 되기 때문에 9만 원이 목표가라는 얘기를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못 들으셨을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요. 동사의 패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손절을 할까요? 안 움직여요? 계속 뭐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게 4월 달인데요.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고 올리기 위해서 계속 매집이 됐고요. 주봉상 보시면 전혀 추세 이탈이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9만 원까지는 끌고 갑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마디만 드리면 최근 장세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잔파도에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76,000원에 비록 이제 좀 높은 가격에 사시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9만 원 정도 가면 일단 수익을 끊어내실 필요가 있는 게 다음입니다. 예, 이어서 LG전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LG전자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11만 원대까지는 가능한 건지 부탁드립니다. 3059님께서 여쭤보셨고요. 또 11만 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고 11만 1,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들 공통적인 이제 답변이 답답하다라는 의견이시에요. 네. LG전자 흐름은 어떨까요? 그 종목에 대한 뭐 설계를 좀 안 하셔서 자꾸 그러는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IT 업종 중에는요. LG전자만 건들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이제 13만 원을 달릴 때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요. 근데 다른 IT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는 느낌이 때문에 많은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패턴은 10만 원 전후로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배우셨습니다만 바닥 만들면 더블 바닥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가게 되면 11만 원에 컷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11만 원에서 다시 다운돼서 10만 원에 다시 더블 바닥 만들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다음 순서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물론 휴대폰 부분의 뒤처짐 때문에 다른 IT에 비해서 뒤처져 있습니다만은 가전 부분이 선방을 하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부분에 대한 미움 같은 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부분에 비해서 뒤처졌다는 게 오히려 동사의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싸다는 점이 이제는 더 매력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10만 원에서 다시 한번 바닥 만들고요. 올라가게 되면 11만 원이 목표가 아니죠. 이번에는요. 당연히 윗부분으로 12만 5천 원 혹은 13만 원까지는 목표를 잡으셔야 될 거고요. 다른 여타 IT가 그랬듯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요. 꾸준히 올라가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 LG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양옵틱스네요. 삼양옵틱스를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710원이시고 비중이 50% 있으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7769님께서 삼양옵틱스를 문의를 하셨어요. 예. 이건 뭐 3차 시세가에 다 내고 꺾여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제가 전에 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 패턴 자체는 아직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1,000원대 바닥을 일단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라고 일단 이제 기간을 정해 주셨거든요. 연말까지 가져가면 1,750원 올라올까 하는 질문이신데 올라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충분히 따라붙는 종목이라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올라가는 흐름 자체를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단에 1,600원 보입니다. 1,600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안 가도 중간중간에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1,600원쯤 가면 컷하십시오. 컷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셔도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이런 위기만 좀 벗어나면 좋은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될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컷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히 불가하신 상황이니까 1,600원 정도에 자르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사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있으시다고 합니다. 손절할까요? 물타기를 한다면 얼마에 해도 될런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5727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네. 예. 이것도 뭐 이제 급락이 일어나는 회사인데요. 회사 가치가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따라붙지 않는 양상에서 뭐 삼성 투자의 수혜주다 뭐 이런 뉴스만 가지고 위로 붕 떴을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제 당황하게 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타기를 말씀하시는데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물타기해서 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면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동사의 패턴은 일단 바닥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양상이 앞부분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천장을 만들면서 이와 같은 그 커브를 그리면서 빠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이 하락 자체가 상승으로 바로 반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윗부분에 1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3,000원이시긴 하지만은 11,000원 정도 올라가면 절반 정도도 또 로스컷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우리 에코프로의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그리스 사태로 우려되는 동유럽의 국가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헝가리, 2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2010 월드컵 개최지가 아닌 곳은 이라고 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KB오토시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KB오토시스를 뜨람님께서 사셨는데요. 11,400원에 사셨고요. 11,400원에 15%를 갖고 계십니다. 잘한다고 칭찬 주셨는데 잘 못합니다. 초보입니다 하셨어요, 비숍님. 잘하시는데요. 뭐 예. 지금 종목도 굉장히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밑을 받으셨는데 한 가지 조언만 좀 드리면요. 완전한 바닥을 찍거나 신고가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종목은요, 완전한 바닥도 아니고 신고가도 아닙니다. 중간 부분에, 앞부분에 떴던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상승 기회를 노리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은 소화가 되지 않았음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가서 예단하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매수 가격을 워낙 좋게 하셔서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뉴스라도 이제 뒷받침이 되면 축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하루로 끝나고 다시 꺾일 겁니다.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요. 지금 11,400원, 현재 가격이 11,650원 그런데요. 윗부분으로 12,000원 여기 부분을 제한을 하시고요.
그 정도 올라가면 컷하시고 장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컷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시간이 있은 다음에 차 부품주기 때문에 차 부품주 중에 소외되고 뒤처져 있는 종목입니다. 멀리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 맞거든요. 근데 아직은 에너지가 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닉네임 보내주시면 특혜를 드리겠다 했는데요. 이분께서 닉네임을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나라사랑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셨고요. FST를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680원이시고요. 40%를 갖고 계십니다. 진단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비숍님, 네. FST 마지막으로 받아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이 반도체 부분에 D램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반도체 부분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장비 업종도 뒤따라가는데요. 유로존의 위기로 반도체 가격, 비철 금속 가격 등등, 유가 등등 다 다시 꺾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간다면 이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건데요. 알다시피 지금 유로존 문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음 순서는요.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고 반도체 장비 업종은 또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윗부분을 올라가는 에너지 흐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직 못했냐면 산으로 등산을 이렇게 한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폭죽을 펑펑펑 쏘아 올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피나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우리 FST가 되겠습니다. 매수하시고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로스컷 기준만 정해놓으시면 되겠거든요. 로스컷 기준은 2,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2,4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 흔들림이 있거나 시간을 조금 끄는 경향이 있더라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윗부분을 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3,300원 정도까지요.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막판 신고가 오버슈팅의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분들, 종목들 저희가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1부 시작하고 상담 시간에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숍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1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포인트 내린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도 강합니다. 1.5% 상승 49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보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2원 30점 정도 내려와 있죠. 123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를 전후해 발사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나로호의 발사 하루 전 리허설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로호는 앞서 일부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 기립이 지연됐으나 어제 저녁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정부는 나로호 발사 리허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일 오전 나로호 관리위원회를 거쳐 오후 1시 30분께 발사를 최종 결정하고 예정 시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차세대 모델인 아이폰 4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4는 오는 24일부터 미국 등 5개국에서 우선 판매되고 우리나라에는 KT가 7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4는 기존 아이폰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했으며 영상통화 서비스를 새로 장착했습니다. 아이폰 4는 카메라 화질도 5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아이패드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책 서비스인 아이북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아이폰에 대항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회원국들이 총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6개 회원국이 재정 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 중 재정 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강력한 경제 개혁을 조건으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16개 회원국의 지급 보증 아래 이 특수법인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위기에 처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 국가는 아니지만 이 같은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 정수 등 세부 내용을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결론을 도출하고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통위는 이와 함께 대학의 전업 시간 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간 강사의 임금 수준을 전임 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비타민 퀴즈는 최근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그리스 사태로 우려되는 동유럽의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헝가리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분 추첨을 해봤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9992님. 5094님, 7772님께서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가져가시게 됐고요. 또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두 분께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셨으니까 세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9111님, 3059님, 6162님께서 신의전 로댕전 티켓을 2장씩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